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형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1905년 7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 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 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조약안 원본의 제목이 없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으로 기재되었다. 을 4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는 을사늑약으로 한다. 일본어로는 보통 제2차 이란협약 또는 이란보호협약이라고 부른다.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은 9일 인천에 상륙하고 다음날 서울을 점령하였다.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사전에 오오베와 초오미라는 장사꾼을 통해 외부 대신 이지용에게는 1만 엔을 주어 매수하고 군부 대신 이근택을 협박하여 일본에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는 한편 탁지부 대신 겸 내장 원경 이용익을 납치하여 유람을 시킨다며 일본으로 압송하고 육군 참장 이학균, 육군 참령 현상건, 진위대 사연대장 기령수를 서울에서 추방하고 감시하였다. 그리고 2월 23일 하야시는 일본군을 이끈 이노우에와 같이 경운궁에 들어와 매수했던 이지용과 일본군의 한반도 내 주둔과 사용을 허가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1904년 8월 22일에는 외부 대신 서리 윤치호와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해 재정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 외교고문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를 두어 노골적으로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만주에서 계속되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 열강으로부터의 동의를 얻기 시작했다.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허용하는 대신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1905년 8월 12일 제2차 영일 동맹을 통해 인도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02년 1차 영일 동맹에서 약속하였던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없애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할 것을 동의받았다. 그리고 1905년 9월 5일 러일 전쟁을 끝내면서 맺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 지배의 걸림돌이었던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 결국 1894년 청일 전쟁으로부터 이어진 일본의 한반도 침략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은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약 체결에 나섰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0일 고종을 아련하여 동양평화를 위해서 일본 대사의 지휘를 받으라는 일왕의 친서를 전달하지만 고종은 거절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시 고종을 아련하여 협약안을 보여주면서 조약 체결을 강요했지만 역시 거부되었다. 다음 날인 16일 이토는 자신이 머물던 손타코텔로 내각 대신들을 불러들여 조약 체결을 하도록 회유를 하지만 대신들은 거부하고 돌아갔다. 같은 시각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외부 대신 박재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으나 역시 거부되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아침 서울에 주둔하던 일본군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보병 2만 명을 동원해 경운궁 주변으로 배치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한제국 측을 압박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주한일본 공사관으로 대신들을 불러들여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토는 3시간에 걸쳐 협박과 회유를 했으나 대신들이 거절하자 오후 2시에 일본 헌병에 감시를 붙여 경운궁에서 재소집시켜 회의를 하도록 한다. 오후 3시경에 경운궁에서 열린 어전회의 중 이토가 다시 고종에게 결심을 받아내기 위해 아련을 청했지만 고종은 인후염이 있다고 하며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다. 이어진 강요회의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가 대신들을 협박했으나 찬성하는 이 한 명 없이 부결되고 일본 측 요구를 거절한다는 합의도 보았다. 그러자 일본은 경운궁 내부에도 일본군을 진입시켜 건물 구석구석에 배치시켰다. 한편 강요회의를 연기하라는 고종의 어명을 받고 이토에게 전달하러 가던 국내부 대신 이재극을 잡아 가두어 회의 연기를 무마시켰다. 또 외부에 대기 중인 일본군이 포를 경운궁으로 조준시켰다. 오후 8시가 되자 이토는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일본군을 회의장 안까지 진입시킨 뒤 자신이 강요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고종이 강요 회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말을 했다며 대신들을 회유한 뒤 결정은 다수결로 하자고 하며 강요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은 끝까지 반대했다. 그러나 일본의 강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부 대신 이완용이 처음으로 찬성의 뜻을 말했다. 일본의 요구는 대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는 한편 한국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찬성하자 내부 대신 이지용과 군부 대신 이근택도 여기에 동조했다. 오후 11시경 이 같은 사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한 한규설은 회의장을 뛰쳐나가 고종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일본군에 의해 감금되었다. 3시간이 지나도 한규설이 돌아오지 않자 강요들은 한규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날을 넘겨 18일이 되고 그동안 반대하던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조약문 수정을 전제로 찬성하고 외부 대신 박재수는 황제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책임 회피성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찬성에 5명의 과반수 찬성을 했다. 조약 날인은 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찬성한 5명은 을사오적으로 불리게 되었다. 수정된 조약문은 조약의 기간은 한국의 부강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전문과 통감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황실의 존엄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국세와 외부 대신의 도장이 있어야 할 조약 날이네. 국세는 찾을 수 없어 찍히지 않고 외부 대신 박재순의 도장만 찍혔다. 내용.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의 열거한 조건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권하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아련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계양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제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건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려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건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 박재순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명분상으로는 한국 측 문서이기에 한국 정부가 맨 앞에 와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앞에 쓰여 있다. 첫 번째 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라는 문구는 이완용이 집어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었고 5번째 항목 역시 나중에 첨가되었다.